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이 넘어서까지 결혼은 생각도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았고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커튼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주변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리여리하고 청초한 느낌의 아내의 첫 인상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공장을 부모님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고 아내는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중소기업의 사무직 업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퇴사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기거나 기타 다른 정신병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어서 크게 놀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냘파 보이는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감싸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그러다 6개월 정도 만나고 아내가 저희 집에 인사를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가족들과 밥을 먹었고 그날 이후 아내는 저희 엄마가 좋다고 하면서 나중에 어머님이랑 손잡고 영화 보러 가야겠다는 둥, 어버이날이 다가오니 저희 부모님 선물을 챙겨주는 등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엄청 잘하려고 노력하는 아내가 그저 고맙고 한편으로는 그런 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꿈꿨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 지나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서로 돈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처가댁에 줘서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받아서 혼수할 때 보태자고 했는데 아내는 부모님이 안 준다고 했고 그럼 그 돈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요즘 부모님 일이 힘들다며 아마 받기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금액을 물어보니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길래 얼굴 붉히기 싫어서 묻어뒀고요. 집은 제 집을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가구를 새로 넣어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난 무렵에도 아내가 여전히 일을 하지 않고 낮이면 카페를 다니고 밤이면 친구를 만나더라고요. 초중고생도 아니고 성인이 한 달 동안 지출하는 금액이 무시 못할 만큼 크더라고요. 여보, 혹시 요즘도 병원 다니고 있어? 요즘은 잘 안 갔어. 왜?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다시 일 시작해보는 건 어때? 내가 도와줄게. 안 그래도 사실 일자리를 계속 알아보는 중인데 나이 때문인지 연락이 안 와. 아, 그래? 정말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속상해. 그럼 당신도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래? 파트타임처럼 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 회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 회사에서 어떻게 일해? 난 현장에 대부분 나가 있으니까 안 불편할 거야. 아니, 일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이랑 붙어있는 건 좀 불편해. 공과 사가 있잖아. 그런가? 그럼 나도 여보 일자리 알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로도 아내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었고 사실 아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요즘 생활이 너무 편해서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써대는 카드값을 막으려고 아버지께 손을 벌려 급여도 조금 더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사실 회사가 아버지 회사니까 가능한 부분이고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저녁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아내가 일할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나이 때문에 더는 미루기 힘든 것 같아서 이세 이야기를 했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신혼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서요. 임신을 하면 여자 몸에 얼마나 해로운 줄 아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도 싫다, 일하기도 싫다, 돈은 있어야 하고 내가 이 집의 물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카드를 끊을 테니 우리 공장에서 일을 배워서 돈을 벌던지 일을 찾아서 돈을 벌던지 하라고 했고, 그날 이후 갑자기 아내가 조강지 쪽 코스프레를 하면서 안 하던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아직 병원에 다니고 있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하길래 어느 병원인지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제 카드로 병원에 결제를 한 내역이 없으니 거짓말이다 싶었죠. 그렇게 좀 몰아세웠더니 점심 무렵 처가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방,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그렇게 딸한테 못된 건가? 네? 와이프가 소비가 심해서 혼자 버리로는 무리라서요. 그리고 이제 일할 때도 된 것 같고. 나 우리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고 걔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애야. 네?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당연히 부모가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결혼을 했으니 신랑이 책임을 지는 게 도리지. 왜 안사람 바깥사람이 나뉘겠나? 여자는 안에서 일 잘하고 남자는 바깥에서 일을 잘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20분 정도 훈수를 듣다 전화를 끊었고 저는 어쩐지 다 큰 성인 딸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카드를 정지시켰더니 몇 날 며칠 후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몇 줄을 모르다가 얼마 전 게임을 하려고 플스를 꺼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아내를 추궁하니 중고로 팔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르게 집안 살림살이들을 하나씩 팔았고 심지어는 제 클러치 명품도 팔고 가품으로 바꿔치기를 해뒀습니다.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게 제가 물건을 좀 오래 쓰는 편이라 다 새 것이 아닌 생활은 있는데 그런 게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와이프는 쭈뼛거리더니 그것도 본인이 판 게 맞다고 합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저도 그 다음날 제가 사줬던 아내의 가방들을 다 중고 명품 판매처에 팔아버렸습니다. 아내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노발대발하며 절 때렸고 나중에는 화가 주체가 안 되는지 칼을 들고 와서 저를 위협했어요. 다시 찾아와. 무슨 짓이야. 그거 놔. 내 거잖아. 내 건데 네가 뭔데. 내 돈으로 산 거야.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아내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소파에 칼로 난도질을 해두었고 그걸로도 화가 안 풀리는지 소리를 지르다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다시 돌아온 아내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낭비벽이 심하고 폭력적인 아내를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각방을 쓰자고 하며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는데 매캐한 공기에 눈을 떠보니 소파에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디로 간 건지 보이지 않았고 저도 서둘러 집 밖에 나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초기에 발견하여 금방 끌 수 있었고 멀리서 도망치는 아내를 봤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이혼이 끝날 때까지 본가에 와 있었어요. 아내는 이혼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아내가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지능력과 공감능력 결여 쪽으로 병이 있었고 그로 인해 병원을 다니다가 몇 년 전부터 병원 치료도 가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 아내가 충실하지 못했던 점과 최근 과격한 행동 등으로 인해 저에게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원만히 이혼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여자에게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도 그 여자는 한동안 저를 쫓아오거나 회사 앞에 찾아왔고 저에게 잘못했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도 하고 돈도 아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저에게 칼을 들고 뛰어오던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 생생해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집에 불까지 지른 그 여자가 너무 무섭습니다. 2달 정도 지나니 그 여자가 회사 앞에 찾아오지 않았고 몇 달 더 지나니 프로필 사진이 꽃다발과 반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리한 그녀에게 반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변해가는 사람을 보니 너무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그런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도 가끔 칼을 들고 저에게 오는 그녀가 꿈에 나오곤 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